78세 할머니 충격 인생 스토리. 남편의 충격적 재등장. 2번 누르시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평온했던 50대 초반.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50대 초반이 된 할머니는 드디어 국밥집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당 설거지로 시작해서 작은 허름한 식당, 국밥집으로 시작했던 가게가 이제는 지역에서 싸고 가성비 좋은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애들 먹이고 배고프신 어르신들이 국밥을 좋아하셔서 신선한 재료를 아끼지 않고 맛있게 요리를 해주었어요.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단골들이 사장님, 국밥 하나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골을 우리고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드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새 아이들 뒷바라지할 수 있어서요. 새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막내 셋째도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셋째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혼자 힘으로 새 아이를 다 대학 보낸 거예요.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펑펑 울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재등장. 그런데 어느 봄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은 야위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고 그냥 국밥집 손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하고 느낌이 왔어요.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에 빈몸으로 도망쳐 집을 나온 후 남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생사도 모르고 지냈었는데 건너서 들은 이야기로는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나? 뭐 그런 이야기 들려왔지만 저는 아이들 키우고 식당 일로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게 지내느라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더 놀란 건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7살쯤 되는 어린 낯선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처참한 사죄와 애원. 남편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에 손님들이 있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투님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계속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말이에요. 남편은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나간 후 속상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애들도 없고 너무 외로워서 다른 여자와 만나다 보니 혼자 살림하기 힘들어 그녀와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낳았지만 저한테 했던 술버릇과 손찌검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몇 년 전에 그 여자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도망을 갔고 수소문에서 찾아보니 안타깝게도 병이 걸려서 아프다가 결국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아이 많은 친아버지가 잘 키워달라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7살 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의 참혹한 결말,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직장 월급이 부족하다 보니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벌었지만 욕심이 생겨서 점점 큰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돈을 넣었다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날리고 적금도 모두 날렸습니다. 거기에 대출금까지 남아있어서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3억이 넘는 빚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나간다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남편은 할머니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다시 함께 살자고, 아이도 함께 키우자고, 빚도 함께 갚아나가자고 했습니다. 복잡한 심경. 할머니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힘으로 살아온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뭐 하자는 거냐? 내가 죽도록 고생할 때는 어디 있었냐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7살 된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버지마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셋째랑 비슷한 나이에 집을 나왔을 때와 똑같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서워하는 그 눈빛이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할머니는 남편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은 못하겠다.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잠시 동안 지내라고 했죠.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나갔지만 아이는 할머니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읽어놓은 것들을 또다시 남편의 빚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혼자 살아온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커서 직장 다니고 공부하느라 이미 제 손에서 점점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상황에서 가족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묘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깊은 밤의 고민. 그날 밤 할머니는 7살 된 아이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는데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15년 만에 찾아온 남편, 3억이 넘는 빚, 그리고 7살 된 아이, 50대 초반의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큰 시험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평탄할 날이 없을까? 조금 안정되면 또 이런 일이 생기고.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어요. 어떻게 할지. 과연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5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을까요? 그리고 7살 된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구독하시면 3부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